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인지도가 없는 코인들만 조금 찔끔찔끔 오르고 우리가 이제 많이 투자한 코인들은 많이 안 오르고 해서 아마 속상하시고 지금 지루하시고 포기하고 싶으신 심정인 분들이 저는 과반수 이상이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조차도 일부분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자료나 논리적인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대중한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조금씩 공개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1년 전에 2년 전보다 훨씬 많이 공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다만 가격이 이러니 많이 답답하네요. 이거는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사실적인 것들이 우리 대중들한테 일단 주어졌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가격까지 지금 주어져요. 그러면 가격에 관한 확신이 있고 논리적으로 뭐 특정 코인이 세계를 어떻게 한다, 뭐 중앙은행들과 어떻게 한다. 이게 다 전문 다 맞물려지면 이 여기서부터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 코인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겠죠. 그런데 가격만 지금 받쳐주질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죠. 근데 이것까지 받쳐줬을 때는 지금 일부분의 극소수의 대중들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5%의 대중들이 전부 다 투자를 할 텐데 그때 되면 시기가 늦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점에 이 시장을 떠나는 거는 저는 좀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코인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버티면 괜찮은 장세가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코인 시장에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만,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매크로 변수만 대입을 해서 안 좋은 장세가 계속 펼쳐질 거야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양측 다 예, 뭐 각자의 뭐 운명이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이런 거를 예전서부터 좀 중요시했어요. 뭐 요즘에 보면은 시바이누랑 도지에 관해서 좀 많이 부각을 돼요. 대중들도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1,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코인들은 있다가 사라질 거다. 사람들 그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메이저 거래소에 웬만큼 다 상장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페이먼트 관련해서 추가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아무리 밈코인이지만 밈코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급이 클래스가 같은 밈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에이다라든가 몇몇 개 코인에 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 다섯 개 인덱스, 그러니까 다섯 개의 회사가 이제 인덱스를 지금 만드는 거죠. ETF를 이제 나중에 향후에 만들기 위해서 이 인덱스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중에 카르다노는 두 개의 회사가 일단 추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르다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저는 사실 제 채널의 정체성은 사실 아시겠지만 베리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막 그래요. 작년 말에 이제 파산을 하면서 개피를 받죠. 뭐 지금까지도 이제 상승을 못 하니까 욕을 먹는데, 이제 ETF가 점진적으로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순차적으로 되고, 나머지 뭐 호젠이나 지캐시에 관한 것도 이 명확성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명확성이 나오면 분명히 저는 이제 재조명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리실버트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공개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에 그냥 여기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공통 분모를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통 분모? 예. 이런데 뭐 EDXM이라든가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라든가 뭐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요런 데 있잖아요. 매트릭스 포트 같은 이런 데도 되게 중요한 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이런 데에 다 복합적으로 공통된 다이어그램에 요렇게 있으면 아 여기 요 부분에 포함되는구나. 그러면은 그냥 뭐 이상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너무 막 거기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분명히 후행해서 나올 거고
DBS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에 이 사람들은 뭐 이게 소송이 걸리건 항소가 걸리던 그 이전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에 관해서 DBS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에이다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DBS도. 근데 뭘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지. 하다못해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이게 8월 6일자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아마 검색을 하셔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여기에는 별로 막 이거 막 코인을 넣고 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1.2%로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예, 별로 뭐 변화가 크게 없다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합수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엇비슷한 거를 만들어냈고 또 하나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클리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해외통신 사기를 엄중히 단속하겠다. 그래서 사기 집단이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가상화폐, AI 등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블록체인이 가장 맨 위에 나열된다. 뭐 이런 기사도 해서 클리어하게 만드는 중간 과정 단계가 아닐까라고 이제 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알래스카 얘기를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에너지하고 곡물 자원에 관해서 말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이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 브릭스 플러스구나. 브릭스 플러스와 오페크 플러스의 중요성은 점점점 아마 대두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은 미디어에서 혼선을 주지만 기상이변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으신가요? 계속 상승할 것 같으신가요? 이 곡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에 관해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과연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G7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여기 주도권을. 근데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알래스카 쪽에 알래스카 러시아와 중국 알래스카 인근의 대규모 해군 순찰대 파견. 왜 지금 이러는 줄 아세요? 왜 지금 이러는지. 이게 아마 내년에서 2025년도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 여기서 또 아마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건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아크 인베스먼트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냐면 2017년도와 유사한 잠재적인 가격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라고 이제 아크 인베스먼트 뭐 비트코인 7월 비트코인 보고서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2017년도에 이 시장에 있었거든요. 2016년 초반부터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도 지루했었는데 이때도 이제 말미에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2017년에도 뭐 좀 버티다 보니까는 말미에 좀 올라갔는데 이때 있었던 그 상승 전에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오묘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라는 그때도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별로 가격 올라가지 않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호재거리를 던지면서 이런 파동을 일으켰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지금 폭락을 시켰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번에 상승하면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런 기대감에 좀 약간 중심을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짜잘짜잘한 뉴스 막 이상한 뉴스들이 이럴 때 더 많이 나와요. 특히나 한미일에 관한 얘기, 한중일에 관한 얘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막 찾아보지 않는 한 이제 우리가 공중파 미디어만 보고 뒤통수를 맞을 만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좀 오류가 있는 거를 많이 좀 견해를 많이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나중 가서 이제 다른 얘기가 외신에서는 보통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유로존의 물가가 높은 이유인데 이건 바로 이거죠. 예. 러시아로부터 유로존으로 가는 가스관이 있는데 여기 진한 녹색 부분 있죠.
엄청나게 줄어 있어요. 지금 LNG 천연가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400이라고 봤을 때 400을 넘게 봤을 때 지금은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가스관이 잠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래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타르로부터 유로존이 천연가스를 가져다가 썼는데 카타르가 러시아하고 연합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 근데 지금은 아마 호주로부터 이 천연가스를 가져다 쓸 거예요. 유로존이. 그러니까 그 머나먼 백기를 그러니까 그 바다를 통해서 자 오면은 거기에 이제 코스가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수도꼭지 열면은 천연가스를 쓰듯이 유로존이 그렇게 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호주에서 이 에너지 관련한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유로존도 물가가 심각해진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에너지에 관련한 거 막 이런 거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게 G7보다는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안 보여드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스위프트 2.0망의 확장과 깊숙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가오는 기상 이변에서 곡물 수확량은 잠재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보다 높거든요. 그럼 여기서 과연 브릭스는 탈달러화를 외치면서 달러 거래를 줄일 텐데 그럼 과연 어떻게 될지 스위프트 XRP를 기반으로 한 스위프트 2.0망의 모세혈관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막 뚜렷한 방향성이 없고 지루한 장세인 건 분명하지만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휴가 시즌도 끝나잖아요. 뭐 각국에 있는 뭐 핸들링하는 트레이더들도 속속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거고 아마 시장의 변화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잠정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